자, 사조. 자, 일단 세 개입니다. 이자가 명의신탁, 삼자가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보죠. 자, 두 사람이 한다 그래서 이자가 명의신탁이라 그래요. 자, 근데 조금 전에 했던 종중입니다. 갑종중 땅이에요. 갑종중 땅이 많이 하는 게 종중이나 배우자 땅입니다. 일단 요거는 뭐 하지 말고, 갑이 실제 소유자입니다. 이게 명의신탁 땅이 많으니까 갑이 소유자인데, 자, 갑은 이 사람 땅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 앞으로 등기하니까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시험 많이 나오니까 을하고 짜는 거예요. 둘이 짜가지고, 야, 내 앞으로 등기해 놓으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너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 하고 둘이 이제 이름 빌려주기로 명의신탁 계약을 합니다. 명의신탁 약정. 대개 이제 명의신탁은 대개 이제 종같이 세금 떼먹으라 그러죠. 세금 탈세하거나 뭐 투기하거나 이렇게. 목적은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소유자을이라고 등기해요. 그럼 이 사람을 신탁자, 이 사람을 수탁자라 그래요. 그럼 이제 일단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그리고 명의신탁이 아니라 물건 등기도 무효다. 요걸 이제 기억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사조 얘기야. 사조. 제1항.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란다. 자, 제2항 요거야.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동그라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 즉 소유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맨 밑에 이제 3항 보세요. 3번 동그라미 3항. 제1항 무효, 2항 무효고, 1항 명의신탁 약정 무효, 명의신탁 등기 무효는 그냥, 자,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자, 갑니다. 무효는 그냥 동그라미 크게 쳐. 자, 제3자 정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무효인데, 자, 이 을이 정한테 팔았어요. 팔았다. 그러면 정에게는 이게 무효지만 이 정 앞으로는 무효라고 대항 못해. 이렇게 무효다라고 대항 주장이죠.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게 무효라는 걸 알아도 취득, 몰라도 취득이야. 법에서 알았다, 악이, 몰랐다, 선이 불문하고 정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요게 이자간 명의신탁이야. 자, 그럼 문제는, 자, 이겁니다. 이쪽에 넘어가기 전에 이게 무효 등기니까 갑이 이걸 말소하고 소유권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간을 1년 유예를 줬어요. 1년 유예 기간 내에 소유권을 찾아가면 처분 안 해요. 근데 유예 기간이 지났는데 안 찾아간다. 그럼 처벌합니다. 처벌을 해요. 5년, 3년 처벌받아요. 자, 그래서, 자, 1년 유예 기간 내에 찾아오는 방법은, 자, 이 사람 진짜, 자, 소유자가 찾아오는 방법은 항상 소유권 찾아오는 방법, 원칙은 요거 등기 말소하는 거죠. 말소 등기를 해서 찾아오거나, 이게 원칙이죠. 또는 진짜 소유자가 찾아오니까 진정명예복으로 이전 등기로 찾아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찾아와야 돼.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이게 무효기 때문에 해지란 말 쓰면 안 돼요. 무효는 해지란 말이 없어요.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무효는 해지가 안 돼요. 자, 그 점을 기억하면서 하나씩 가보죠. 자, 1의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자, 갑이라고 놓고 갑이 수탁자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는 걸 이자간 명의신탁이라 그래.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 이걸 외워놔야 돼. 갑이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입니다. 자, 이번에 소유권 기속 동그라미 1.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변동은 무효입니다. 무효다. 즉 수탁자 을명의 등기는 무효다. 자, 따라서 수탁자는 무효니까 대내적 대외적으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 누가 소유자라고? 갑이 소유자다. 지금 바로 외웁니다. 이자간 명의신탁은 누가 소유자라고? 갑. 자, 그래서 2번 워낙 많이 나왔어요. 명의신탁자 갑은 수탁자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니까 소유권에게
소유권이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또는 동그라미 크게 쳐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 진정한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도 있다. 선택입니다. 항상 진짜 소유권을 찾아오는 방법은 자 어떻게 한다고? 말소 등기 청구하거나 또는 진정 명의 회복으로 이전 등기할 수가 있다. 3번 조심해야 돼. 그러나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은 무효이므로 자 줄거세요. 명의신탁자는 갑은 더 이상 줄거세요. 명의신탁 해지는 안됩니다.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요 점을 기억해야 돼. 무효는 해지란 말이 없어요. 무효를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수는 없다. 자 그리고 양가로 3번에 불법 원인급여는 아닙니다. 자 불법 원인급여는 민법 총칙에 103조 자 사회질서 위반을 했을 때만 무효예요. 이거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부실법 4조 위반으로 무효지 민법 103조가 적용 안 되니까 이거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에요. 자 출근하가죠. 명의신탁은 부실법 4조 위반으로 무효이지만 심표 103조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에요. 고로 즉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므로 명의신탁자 갑은 자 소유권 찾아올 수 있다 그랬죠. 언제든지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어떻게 찾아온다고? 말소 등기로 찾아오거나 또는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해올 수가 있다. 자 4번 갑니다. 4번은 이거죠. 을이 이제 정한테 팔았다면 정은 선이 악이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어. 그게 이제 1번. 명의신탁 무효는 제3자 정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심표. 자, 이거 예외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만약에 민법 103조 배울 거야. 자, 이 사람은 자, 요걸 팔아먹어 누구 땅 팔아먹었다 그랬어요? 갑의 땅 팔아먹으니까 횡령죄가 돼요. 이 범죄 행위에 적극하다면 무효야. 자, 병이 꼬시는 거야. 야, 을아, 너 이 땅 좀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을이 하는 말이 이거 명의신탁 해가지고 내 땅이 아니라 갑의 땅이야. 그러면 안 팔라 그래. 야, 그래 하는 말이 야, 너는 지금 초범이니까 내가 유명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집행유예로 빼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꼬신다는 거야. 이 범죄행위 적극 가담한다.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돼요. 이때 무효가 되니까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 점은 기억해야 돼요. 뒤에 못하므로 제3자 정의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심표 제3자 정은 선의 악이 불문하고 선의 악의를 줄여서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번, 이제 2, 3자 간 같은 말,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자, 요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밑에 그림을 보지 마세요. 그림을 지우고, 이렇게 하세요. 3자 간 명의신탁이 가장 많이 출제예요. 이게 좀 복잡하니까 또, 자, 2자간 하면 쉬우니까, 하고 3자간이 갑니다. 3자간인 것은 사람이 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야. 엉뚱한 제3자 앞으로 등기한다는 거야. 3자간 명의신탁은 일명 중간 생략 등기하고 비슷하니까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근데 중간 생략 등기하고는 달라. 가보죠. 자, 병이 현재 이 땅의 소유자입니다. 자, 병이 소유자예요. 소유자입니다. 자, 병하고, 자, 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 자, 매매. 이 사람이 매도인, 매수인이죠. 자, 그럼 원칙은, 자, 매매 계약했으니까 민법 186조 2에서 요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갑이 소유권 취득해요. 근데 갑이 이제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이제 을을 찾아갑니다. 을아, 내가 이 땅을 샀는데 그 병한테 내 앞으로 등기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너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 라고 둘이 이렇게 명의신탁하자고 약정하는 거예요. 명의신탁 약정을 해요. 자, 매매계약은 얘네 둘이 해놓고 등기는 이렇게 바로 넘기는 거죠. 얘를 이제 빼먹는다 그래가지고 중간 생략형이라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합니다. 을 앞으로 등기합니다. 이걸 3자 간 명의신탁이라. 자, 계약은 둘이 해놓고 엉뚱한 제3자를 끌어들여서 등기한다. 이걸 3자 간 명의신탁이라 그래요. 조심히 아까 명의신탁은 뭐라고 그랬죠? 무효다. 명의신탁 등기도 뭐라고 그랬죠? 무효다. 이렇게 돼요. 이거 조심할 게, 요 매매계약 자체, 이거는 무효가 아니야. 이건 당연히 이매매니까 유효하죠. 이게 유효니까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 의무는 아직 소멸을 안 했어요.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고 또 갑은 대금 지급이 만약에 1억에 샀다. 1억 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갑은 돈을 이렇게 주죠. 돈 이렇게 주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생략하고 을 앞으로 등기한다면 이게 3자가 명의신탁이야. 자, 이 명의신탁 무효, 이 등기 무효야.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이걸 내와야 돼. 누가 소유자야? 누가 소유자겠어요? 네? 누가 소유자야? 네, 병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적혀 있잖아. 얘는 소유자가 아니야. 아직 등기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병이, 매도인이 소유자입니다. 이걸 외워놔야 돼. 매도인이 소유자자.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매도인이 소유자니까, 자,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이 소유자니까 이거 말소할 수 있겠죠? 자, 병은 말소 청구가 가능해요. 자기 소유자니까. 또 이 사람은 친정, 아까 했던 친정 명의회복으로 이전 등기 가능하죠. 얘는 시험은 이렇게 안 나와. 얘가 그러면 자, 갑이 매수했는데 갑 앞으로 등기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요. 이렇게 해올 수는 없어요. 이게 무효니까 아까 했죠. 무효니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입니다. 갑이 진짜 산 사람이잖아. 돈 줬어요. 갑은 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요걸 보전하기 위하여 갑은 병을 대위해야 돼. 병을 대위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갑은 자, 조심해야 됩니다. 매도인 병을 대신해서 대위해서 요거 말소해야 돼. 대위 말소를 해야 돼. 대위 말소한다. 뭐 여기 말소됐죠? 순차 이전은 개와야 돼. 대위 말소해서 해야 돼. 여기 포인트입니다. 갑은 직접 못합니다. 직접 을에게 할 수는 없다. 대위 말소한다. 좀 복잡하죠? 자, 이렇게 대위 말소에 가야 되는데 이게 말소에 안 가면 을이 만약에 정한테 팔았다. 팔면 아까 이제 정은 적극 가담하지 않는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해요. 모든 명의신탁에서 제3자한테 소유권 넘어가면 못 찾아가는 거예요. 얘가 소유자입니다. 이걸 머리에 그려야 돼. 자, 일단 누가 소유자라고? 매도인 병이 소유자다. 그리고 이 매수인 여기 신탁자란 말이야. 신탁자가 수탁자을. 이 신탁자가 소유권 넘게 하는 방법은 직접 할 수는 없고 매도인의 병을 대위해서 말소한 다음에 순차 이전 넘게 와야 돼. 자, 가보죠. 자, 그러면 이 형태에서 그 박스 밑에 한번 읽어보죠. 자, 명의신탁자 갑이 죽어나간다. 갑이 계약 당사자 즉 매수인이 되어 매도인 병으로부터 부동산 매수하고 바로 이겁니다. 매수하고 등기는 자신과 명의신탁 약정 맺은 명의신탁자 을 명의로 등기하는 걸 말합니다. 자, 이 한 거로 이번에 물권 변동 효력자 죽어나간다. 갑과 을 간의 3자 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을 앞으로 격려된 등기도 무효다. 고로 병이 소유자야.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 병이다. 이 점 조심해야 돼. 또 다만 제3자 그 무효는 제3자 정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매수인 수탁자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 정은 적극 가담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오른쪽 3번입니다. 자, 수탁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야. 병은 현재 소유자니까 직접 말소하거나 또는 진정 명의법으로 이전해 가면 돼요. 얘는 직접 안 되고 대의 말소해야 돼. 자, 갑니다. 1. 자, 수탁자 명의할 때 직접 청구 불가는, 자, 지금 갑이 하는 거야. 갑은 직접 청구 안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갑과 을 간의 3자가 명의 신탁은 무효이므로 동그라미 크게 쳐. 갑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갑은 신탁자, 갑은 을에게 동그라미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1, 2번 같이 묶어요. 고로 또한 무효인 명의 신탁이므로 해지에 따른 이전 등기할 수도 없다.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 또한 을의 등기는 무효야. 무효니까 아무런 이득이 없죠. 을에게는 부당이득이 없다. 그래서 또 부당이득 반환을 이유로 이전 등기할 수도 없다. 이렇게 부당이득으로 이전 등기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대위 말소해야 돼. 자, 동그라미 3번. 이거는 뭐 차후에 가도록 하고, 자, 양가로 2번 중에 표시하세요. 채권자 대의권 행사한다. 채권자 대의권. 자, 1번 중에 표시.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지만, 자, 죽었죠? 매도인 병과 매수인 갑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죠? 유효함으로 따라서, 자, 갑은 소유자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있다. 즉 줄거세요. 매도인 병은 매매니까 여전히 매수인 갑에게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는 있습니다. 있다. 고로 동그라미 중요 표시. 자, 그 부동산은 여전히 아직 매도인 병의 소유이므로 매도인 병은 소유자니까 을에게 직접 등기 말소 청구할 수가 있다. 또는 진정명예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도 있다. 자, 고로 따라서 중요 표시. 따라서, 자, 신탁자 갑은 동그라미 크게 쳐세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유권 이전 들어갈 수는 있다. 채권자 대위권이야. 대위권. 그 점을 조심해야 돼. 그리고 3번. 병과 갑, 이거죠. 병과 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죠. 유효니까 매매대금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죠.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매매가 빠졌네요. 매매 계약은 유효하므로 갑이 병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1억 원은 정당이득이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4번은 이런 뜻입니다. 4번은, 자, 지금 이제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갑하고 그런 친구다 그러면 을이, 자, 자발적으로 등기 넘겨준다. 이건 유효해요. 자발적으로 넘기니까 자발적으로 등기하는 것은 유효입니다. 거기 맨 밑에 4. 수탁자 을이 자발적으로 임의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 갑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합니다. 좀 복잡하지만 여기서 많이 출제해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예제 문제 보세요. 중요 표시하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제 가장 중요합니다. 2019년 X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 갑과 을이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로 하였다. 이거네, 그죠? 둘이서 명의신탁 약정하고 을 앞으로 등기하기로 했어요. 그 후 갑은 병으로부터
병에게서 그 소유의 X보다 매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1억이라고 하죠. 1억 지급하였으며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 을 앞으로 이전등기해 주기로 하였다. 이거네 바로 그죠? 3자간 명의신탁이네요. 3자간 명의신탁. 누가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래 풀리는 거야. 병이죠? 무조건 민법에서는 소유자를 빨리 찾아야 돼. 병이 소유자예요. 그럼 그게 풀리는 거예요. 자, 1번 갑과 을 간의 3자간 명의신탁은 당연히 뭐죠? 무효다. 자,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직접은 안 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답이 2죠. 갑은 오로지 자 대위 채권자 대위에서 소유권 취득해요. 대위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답이 3번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요거죠. 매매계약 유효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는 있다. 4번 갑은 나왔네. 병을 뭐하여? 대위하여 맞아요. 대위하여 대신하여 을명의 등기 말소를 구할 수는 있다. 대위 5번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 알고 있는 정의 무조건 제3자가 나오면 알았다 그래도 유효하죠. 알았다. 알고 있는 정의 을로부터 X부동산 매수하고 이전 등기 마치면 정의 소유자네. 정은 특별한 사정이 이게 바로 적극 가담이 없는 한이란 말이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퀄 적극 가담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여기 가장 많이 나오는 3자간 명의신탁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3자간하고 좀 비슷한 게 계약 명의신탁이 있어요.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거의 시험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이자가 명의신탁은 거의 안 나오고요. 10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한 5문제 여기서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포인트가 자 3자가 명의신탁은 자 엉뚱하게 제3자 앞으로 등기하는 게 3자가 명의신탁이야. 자 둘이서 매매계약은 둘이서 했잖아. 둘이서 등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엉뚱하게 제3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제3자 앞으로 등기한다. 3자가 명의신탁이에요. 자 계약 명의신탁은 자 이렇게 계약했어요. 이렇게 계약했다면 계약한 사람 앞으로 등기하니까 이걸 계약 명의신탁이라 그래요. 자, 지금 조금 달라보세요. 자, 갑이 이렇게 가정해요. 갑이 이제 을한테 땅을 사라고 매수 자금을 줍니다. 되게 땅 살 자금, 매수 자금 한 10억 준다고 하죠. 되게 요 계약 명의신탁은 이 기업이 땅을 사가지고 되게 임원 앞으로 등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자, 갑 기업이 삼성이다. 삼성 임원 앞으로 이제 돈 줍니다. 매수자금 10억을 주면서 자, 우리 기업 앞으로 등기해 놓으면 세금 많이 나오니까 너 이름으로 등기 좀 해놓으라 라고 그래서 이제 명의신탁을 합니다. 자, 명의신탁. 자, 이것도 이제 탈법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무효라 그랬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명의신탁은 무효야.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매수자금 10억을 가지고 갑의 돈이죠. 갑 기업체 돈 가지고 병한테 가요. 병한테 가서 땅 좀 파세요. 알았어 팔게요 라고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매도인 매수인이죠. 이쪽은 다르죠. 이쪽에서는 신탁자가 매수인이 되는데 이쪽에는 신탁자는 돈만 주고 수탁자가 매수인이 되어서 이 사람 매수인이 되어서 수탁자가 매수인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계약 명의신탁을 자기가 계약해놓고 자기 앞으로 등기하니까 계약 명의신탁이라 그래요. 계약 명의신탁은 무효야. 왜? 되게 탈법 목적을 사용하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돼. 이 매매계약은 여기는 뭐죠? 매매계약 유효였죠? 근데 여기서는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는 자 돈을 갖다가 기업체가 이렇게 줬으니까 요 매매계약은 얘가 선이냐 악이냐 달라요. 여기 선이라는 것은 자 이게 둘이서 명의신탁 했다면 몰라야 돼요. 선이 모르는 게 선이죠. 자 선이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병이니까
우리 자기 땅 자기가 사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유효죠. 선이라면 매매가 유효니까 이렇게 등기도 유효가 돼요.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등기가 유효니까 누가 소유자가 되느냐? 수탁자, 을이 소유자가 됩니다. 이게 이랑 달라요. 이쪽에서는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사니까 병이 소유자입니다. 여기는 자 남의 돈이 매수자금 가지고 사니까 선의일 때는 수탁자, 을이 소유자입니다. 자 그러면 을이 이제 이걸 팔았어요. 자 을이 팔면 이 사람은 진짜 소유자로부터 샀으니까 당연히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자고, 저 자기 땅 자기가 얘는 무죄야. 자기 땅 자기가 파니까 감옥에도 안 가요. 무죄입니다. 그렇게 팔아먹고 이게 만약에 기업체 거다 100억이다 갖고 토껴버리면 돼. 이거 토꼈다 그러면 뭐 처벌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임원을 뽑을 때는요 굉장히 조심해서 뽑습니다. 임원 앞으로 등기를 많이 하니까 되게. 그러니까 삼성 임원 뽑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 연봉을 막 100억 200억씩 주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떼먹고 도망가지 말라고. 떼먹고 도망가면 꽝이야. 자 그러면 떼먹고 도망가면 뭐냐 하면 요거 명의신탁이 무효인데 무효에 기해서 자금 줬잖아요. 그러면 부당이득이죠. 요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안 갚아도 뭐 채무불이행이지 뭐. 좀 조심한다. 매수 자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을 앞으로 등기했지만 돈 100억을 가름해 가지고 요렇게 소유권을 자발적으로 이전해 줍니다. 자발적으로 이전 등기가 이거는 유효해요. 자발적으로 주니까. 자발적으로 안 주고 토껴버리면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갑이 스스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갑을 자 원래 돈은 이 돈은 갑이 준 돈을 줘야 되는 거죠. 만약 100억이다. 100억은 병한테 갔죠. 이 100억 어디서 나왔어요? 갑에서 100억 나왔죠. 그렇죠. 갑은 병한테 뭐 주장할 게 없죠. 왜? 둘이 계약한 게 없으니까. 너한테 오로지 야 100억 달라 배째라 없다 그러면 꽝이야. 근데 이 사람이 좀 착한 사람 같으면 이 돈이 원래 회사 돈이니까 만약에 땅 샀다 자발적으로 등기해 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 앞으로 나중에 소유권 찾아오는 거죠. 아니 팔아먹었다. 그러면 100억에 팔았으니까 100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주게 되는 거죠. 양심가라면 양심 아니고 토끼버리면 꽝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계약명의신탁입니다. 다음 두 번째 똑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병이 악인 경우야. 알고 있다는 거죠. 저는 수업할 동그라미 이게 이제 회사 돈이라는 걸 100억을 알았다면 악인은 보호 안 하죠. 이제 얘는 보호 안 해요. 알았다면 이 사회질서에 나쁜 짓 한 걸 알았잖아. 알았으면 이 매매는 무효입니다. 알았으면 안 팔아야 되는데 무효죠. 그러면 이 등기도 무효가 되죠. 알았다면 등기도 무효.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가 돼요. 이 점을 조심해야 돼요. 자, 3자가 명의신탁은 이 병이 이 명의신탁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병이 100% 소유자입니다. 알았든 몰랐든 이 100% 소유자죠. 그런데 계약 명의신탁은 몰랐을 때는 을이 소유자, 알았을 때는 무효니까 병이 소유자.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이쪽 몰랐을 때 여기는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알았을 때 잘 안 나와. 거의 몰랐을 때 이렇게 나오죠. 사실상 이 병은 자 회사 돈인지 자기 돈인지 모르는 게 거의 태반이란 말이야. 요걸 먼저 외우고 요건 예외. 자 그래 여기서 조심할 게 자 이게 경매 들어갔어요. 자 경매 이걸 그냥 산 게 아니고 경매로 경락받았다. 경매로 경락받으면 조심해야 돼. 경매로 경락받으면 이때는 선악 따지잖아요. 이 사람 경매 낙찰당하는 이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물 항상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때는 경매는 선악 따지지 않고 항상 을이 소유자야. 매매의 경우는 선이라면 을이 소유자, 악이라면 병이 소유자인데 경매의 경우는 이 사람이 입찰표 이름이 을이라고 적으니까 경매는 선악 불문하고 을이 소유자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가보죠. 그 형태는 지워버리고 이걸로 가세요.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내려와 보세요. 명의신탁자 갑과 명의신탁 약정 맺은
명의수탁자 의리 계약 당사자 매수인이 됩니다. 명의수탁자 의리 계약 당사자 즉 매수인이 되어 심표. 이겁니다. 수탁자가 당사자야. 매도인 병으로부터 부동산 매수하여 수탁자 을명의로 등기한 경우입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계약 명의자가 이제 매매계약 명의자야. 매매계약 명의자가 명의수탁자 을로 되어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를 명의신탁자 갑으로 볼 수 있다면 당사자가 갑이니까 이거는 3자간 명의신탁이 됩니다. 당사자가 갑이니까 이거는 3자간 명의신탁이에요. 자, 오른쪽 가보죠. 양가로 2번 중에 표시. 매도인 병이 선의인 경우 삼각형 병이라거나 삼각형 병이 이게 더 많이 나와. 누가 소유자죠? 수탁자 을이 소유자야. 빨리 소유자를 외워야 돼. 수탁자 을이 소유자다. 자, 1번. 매도인 병이 선의인 경우에는 물건 변동이 유효하므로 을이 소유자. 을은 완전히 소유자야. 병이나 갑에 대해서도 언제나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가 있다. 수탁자 을이 소유자입니다. 즉 병은 소유자가 아니야. 을명이 등기 말소할 수가 없다. 또 소유자 을로부터 부동산 매수한 정은 소유권 취득한다. 자, 을은 무죄입니다. 을은 무죄. 자, 그 다음 2번 요거죠. 요게 선이냐 악이냐는 요 매매계약 체결할 때 요 체결 당시를 따져요. 체결 당시에 몰랐느냐 알았느냐죠. 계약 체결 당시에. 2번 이 경우 병의 선의 여부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야.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매도인 병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음을 몰랐다. 그럼 선이네요. 몰랐다면 선이니까 그 후에 나중에 한 달 후에 알게 되더라도 병과 을의 계약은 을의 등기는 당연히 선이니까 유효합니다. 유효하다. 그래서 을이 소유자예요. 조금 복잡합니다. 3번 수탁자 을의 등기는 유효하다. 그래서 을이 소유자. 그러나 요겁니다.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돼.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이겁니다. 자, 이게 이제 부당이득은 뭐냐면 매수자금 100억이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 100억. 거기에 동그라미 4. 까만 색깔 줄거세요. 수탁자는 신탁자가 제공한 매수자금 100억 가로 열고 세금이나 등기비용 당연히 포함이죠. 매수자금 100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자, 그리고 5번 요거 임의로 준 것은 유효라 그랬죠. 5번 을이 임의로 자발적으로 임의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 대물 변제가 되죠. 물건으로 대신 변제가 되어 갑의 등기는 실체관계 유효하여 유효하다. 자, 이겁니다. 자, 돈 100억은 갑이 을에게 땅 사라고 준 돈이잖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죠. 물건하고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유치권 대상이 안 됩니다. 유치권은 물건에 관련돼야죠. 이거는 사람과 관련된 돈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게 6번입니다. 6번 신탁 부동산에 소유권 취득한 자가 부동산 반환을 청구하는 게 자 줄거든다. 신탁자 갑은 을에 대한 부당이득 100억 반환 청구권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물건과 관련된 돈이 아니므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매매대금입니다. 자, 마지막 3번 매도인 병이 악인 경우. 악이다 적어놔. 병이 소유자입니다. 악인은 병이 소유자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 병이 소유자야. 자, 동그라미 1번 매도인 병이 악인 경우는 누가 소유자야? 병이 소유자야. 병이 소유자니까 수탁자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병이 소유자야. 즉 병은 소유자니까 소유자 병은 을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가 있다. 그 점을 조심해. 자, 잘라주고. 그러나 매수인의 지위가, 매수인은 을이 매수인이잖아. 갑은 매수인이 아니야.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 갑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유자 병은 갑에게 이전 등기 업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병이 완전한 소유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다음 장 가면, 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죠. 동그라미 3번. 자, 을이 부동산을 정에게 팔았어요. 그럼 정이 소유자죠.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는 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겠죠. 지금 이 병이 소유자야. 병이 소유자인데 을이 정한테 팔았죠. 그럼 정은 당연히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 이 만약 이게 100억짜리다. 100억 팔아, 얘는 100억 손해봤잖아요. 손해봤으니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해줘야죠. 병의 소유권 침해에서 불법행위가 된다. 그거까지만 기억하세요. 된다. 자, 양가로 4번 내려옵니다. 경매와 계약매. 경매 동그라미 치세요. 자, 경매의 경우는 병이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것만 기억합니다. 경매에서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 을이 소유자입니다. 경매는 형식이니까 입찰을 수탁자가 받는단 말이야. 자, 2번 동그라미 경매 절차에서 병의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신탁자 갑이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수탁자 을에게 매수자금 100억을 제공하여 줄거세요. 을 명의로 경락이 됐어. 뭐 을이 이제 경락받았으니까 을이 소유자야. 을 명의로 경락되면 경매 절차에서 그냥 읽어나간다. 매수인의 지위에 서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이므로 수탁을이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줄거세요. 가장 중요한 거. 자, 매도인 병이 명의신탁에 대해서 악이든지 또는 선의에 따지지 않아 악이라거나 갑과 병이 동일이라도 항상 마찬가지로 을이 소유자입니다. 을이 소유자다. 자, 그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하나 볼까요? 조금 어렵네요. 조금 어려웠어요. 밑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이 조금 짧으니까 일단 2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경매 절차 이거네요. 경매가 나오면 무조건 자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을이 소유자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경매가 나오면 경매 절차에서 병소유 X부동 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18년 5월 을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 받았네. 을이 소유자니면 매각 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 대금을 완납했어요. 그럼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 후 을 명의로 X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으로 이전받았어요. 자, 옳은 것 을이 소유자입니다. 자, 1번 갑은 을에 대해서 을이 소유자니까 을에 대해서 X 건물에 대해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을이 완전한 소유자입니다. 2번 갑은 을에 대해 을이 소유자야. 을이 소유자니까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X 건물에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을이 완전한 소유자입니다. 3번 병이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사실이 있다는 알았더라도 악이라도 이거죠. 악이라도 경매니까 을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을은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답 나왔네요. 3번. 4번 유치권 안 된다 그랬어요.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은 을로부터 매각대금 100억 반환을 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는 없다.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없다. 5번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에게 X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 이거네요. 무조건 정한테 판다 그러면 얘는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죠. 제3자 정에게 매도 계약 체결하면 그 계약은 당연히 유효하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자, 이렇게 끝난 것 같은데 앞에 안 하고 온 게 조금 있어요. 자, 어디로 돌아오느냐. 자, 한 10분 남았습니다. 156으로 내려옵니다. 156. 자, 맨 밑에 동그라미 576. 말을 잘못했어. 576. 576. 자, 명의신탁 무전료 3개 했어요.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은 무효라 그랬어요. 이게 적용 범위야. 적용 대상.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명의신탁이라는 거예요. 자, 1번 동그라미 치되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 외에 물건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쭉 물건 나오죠.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도 물건이니까 이것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면 무효다. 금지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당연히 가등기도 적용돼. 본등기 외에 가등기도 적용되므로 가등기 명의신탁도 무효입니다. 금지된다는 것은 무효입니다. 자, 그리고 형식 따지지 않아. 안 그래서 한번 위임이든 위탁매매든 형식에 의하든 추인에 의하도 다 적용돼요. 어떤 형식이든 명의신탁은 무효다. 금지됩니다. 그럼 금지되는 명의신탁 뭐라고?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자, 무효다. 그럼 오른쪽에 중요합니다. 2번 적용 예외. 자, 적용 예외라는 것은 무효가 안 되는 거예요. 자, 1번에 부동산 실명법 줄여서 부실법상 줄거세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이퀄 유효한 겁니다. 해보게 됩니다. 자, 명의신탁하고 비스무리하지만 명의신탁이 아닌 거. 쉽게 해서 유효한 거라는 거죠. 자, 명의신탁은 아까 잠깐 했죠. 명의신탁은 자, 종중 명의신탁 생각하면 쉬워요. 갑의 땅인데 을앞으로 소유권 넘게 하는 거죠. 자, 실제자 갑니다. 실제 소유자는 갑이야. 갑인데 엉뚱하게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 하는 걸 명의신탁이라 그래. 실제 소유자는 갑이 100% 소유자인데 을 앞으로 등기하는 이게 이자간 명의신탁. 이게 원칙적 명의신탁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비슷하지만 100% 소유자, 100% 소유자가 아닌 거 이렇게 됩니다. 이게 명의신탁이에요. 근데 50% 소유자, 50% 소유자 이건 명의신탁이 아니죠. 이제 비스무리한 거 있어요. 가보자. 자, 1번이 자 갑니다. 아까 배웠던 거예요. 채무 변제를 줄거 담보 나왔죠.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사채업자가 부동산 물건을 이전받거나 이게 뭐야? 양도담보잖아. 또는 가등기 하는 경우 이건 가등기 담보죠. 또는 유효하다 그랬죠. 명의신탁이 아니야. 그러니까 형식하고 실질은 다르잖아. 아까 했잖아요. 갑이 자 사실은 저당권이야. 저당권인데 저당권 하지 않고 뭘 했다? 가등기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했다. 이게 바로 비슷하자는 거죠. 명칭은 바뀌었잖아. 명의신탁과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건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명의신탁이 아니죠. 그죠? 이쪽은 누가 소유자예요 지금? 가등기 담보 설정자가 소유자고 얘네들은 가등기 담보권자하고 양도 담보권자는 담보 물권자죠. 이건 무효가 아니잖아요. 유효잖아. 얘는 소유자, 얘는 가등기 담보권자, 양도 담보권자 둘 다 유효합니다. 비슷하지만 명칭만 빌려준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1. 자,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넣게 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부동산 물건 이전받거나 이게 양도담보 또는 가등기 하면 가등기 담보 이거는 유효해요. 2번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에 줄거 나간다. 위치와 면적을 딱 특정하여 두 사람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심표.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이걸 상호 명의신탁 이퀄 적어세요. 이퀄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해요. 구분 소유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조금 복잡해. 조금 이따 할 거야. 구분 소유적 공유. 자,
3번 마지막 신탁법 아까 잠깐 했죠. 개론 시간에 배우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줄여서 자본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이건 유효해요.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자 1번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2번 상호명의신탁 3번 신탁법이나 자본법에 의한 신탁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유효합니다. 외워놓고 그 다음에 자 2번에 예외적으로 허위된 명의 지우세요. 거짓말이고요. 자 옆에 저거 명의신탁의 특례라고 적어. 명의신탁의 특례 허용되는 게 아니야. 명의신탁의 특례입니다. 특례. 요건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인데 특례를 준 거야. 보세요. 8조 제목에 동그라미쳐 종중 명의신탁, 배우자 명의신탁,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입니다. 자 이렇게 나간다. 다음 각호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 세 가지. 자 줄거세요. 이제 조세포탈 목적, 강제집행면탈 목적 또는 법령상 제한의 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줄이면 탈법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자 제4조부터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유효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특례. 자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인데 특별하게 유효를 인정하는 거. 자 조심해야 돼. 요거는 탈법 목적이 없어요. 탈법 즉 불법이죠. 불법 목적이 없을 때만. 자 탈법이 뭐였죠? 조세포탈 목적. 대개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목적을 많이 한다. 이런 목적이 없어야 돼. 조세포탈 목적 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 세 번째는 기타 법령 위반. 이런 목적이 세 가지 목적이 없을 때를 특례라 그래. 이런 목적이 없을 때만 유효한 게 세 가지야. 첫째 종중 명의신탁. 두 번째 남편 땅을 부인 명의로, 부인 땅을 남편 명의로, 배우자 명의신탁. 자 종교단체 명의신탁이요. 자 종중 명의신탁이나 배우자 명의신탁이나 종교단체 명의신탁도 이걸 원칙은 무효인데 뭐가 없을 때만 탈법 목적 없을 때만 유효가 돼. 예를 들어 종중 한번 보죠. 갑이 이게 종중 땅이야. 진짜 소유자는 종중이에요. 자 앞으로 이제 명의신탁을 합니다. 여기는 이자간이 이건 원칙은 무효야. 원칙은 무효인데 이 종중과 수탁자서 있던 남편 땅이야. 남편 배우자. 부인 배우자 두 사람들 원칙은 무효인데 이 두 사람 뭐가 없다? 조세포탈할 목적이 없어요. 또 강제집행 면탈할 목적이 없다. 또 법령에 위반할 목적이 없다면 이때는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이지만 유효하다. 조심해야 돼. 등기도 유효하다 이거. 자 그러면 조심해야 돼. 누가 소유자냐?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소유자냐? 조심해야 돼. 조심해. 대내적으로는 종중이 소유자야. 둘이 사이에는 자 종중 남편이 소유자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등기가 지금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자야. 그러니까 소유권이 두 개로 나눕니다. 내부적 소유자는 갑, 외부적 소유자는 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효한 세 가지입니다.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명의신탁은 자기들 둘이 사이에는 갑이 소유자야. 근데 제3자한테는 을이 소유자라는 거죠. 이게 종중, 종배종이야. 종배종. 그랬을 때 을이 이렇게 팔아먹는다. 정한테 팔아먹으면 내부적으로 갑의 소유권 팔았으니까 얘는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영자로 가고 얘는 소유권 취득하고요. 내부적 소유자, 외부적 소유자 나눠지는 게 세 개야.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야. 자, 고객 조심해야 됩니다.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가 나오면 갑은 내부적 소유자, 을은 외부적 소유자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 자, 그리고 3번에 상호 명의신탁, 구분 소유적, 공유 중요 표시하세요. 자, 그걸 가기 전에, 자, 넘기세요. 교과서가 영 안 좋은데요. 일단 상호 명의신탁 먼저 받아, 순서를 가죠.
앞으로도 상호 명의신탁, 구분 소유적 공유. 이거 좀 복잡해요. 자, 1번 의의 갑니다. 아까 했던 거야. 일필 토지와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동그라미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면서 등기상으로는 일필지 토지 전체에 줄거돼요. 공유 지분 등기하는 경우입니다. 지분 등기한다. 이게 상호 명의신탁. 자,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입니다. 자, 이거는 아예 명의신탁이 아닌 거라 그랬죠. 아예 명의신탁이 아니니까 유예요. 자, 가보세요. 현재 갑부의 등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유자 갑입니다. 이 땅이 면적이 넓어요. 자, 그래서 한 1000제곱미터 할까요? 10,000제곱미터. 자, 그래서 이제 A하고 B가 돈을 반반씩 냈어요. 반반씩 내가지고 위치와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오케이? 남쪽, 자, 5,000제곱미터를 A 소유 다 구분했다는 거죠. 구분. 북쪽 5,000제곱미터는 자, B의 소유 딱 위치와 면적 특정했어요. 또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원칙은 잘라가지고 분할해야 되겠죠. 여기는 10의 10번지는 A 땅, 10의 1은 B 땅 이렇게 소유권이 전해야 돼. 이게 원칙이에요. 두 필지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할하려면 돈 들잖아. 청량해야 되니까. 돈이 드니까 실제로는 단독 소유인데 구분된 단독 소유인데 둘이서 등기는 공유 등기하는 거. 여기다 이 소유권 이전 공유자 A 면적 비율 똑같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B 2분의 1.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남들이 봤을 때는 요거 자, 요 땅이 공유인지 알아? 단독 소유인지 알아요? 남들 제3자가 봤을 때는 등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무슨 등기였어? 단독 소유에서 공유 등기였어. 공유 등기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공유라는 거야. 실제는 뭐야 이거? 단독 소유야.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둘이 사이에 내부적으로는 구분된 단독 소유, 구분 소유권이야. 제3자한테는 뭐죠? 공유라는 거야. 그게 이제 내부와 외부가 다른 거죠. 아까 조심해야 돼. 유효한 배우자나 종중 명의자 어떻게 됐어? 내부적으로는 100%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 제3자는 100%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 이렇게 돼. 이거는 또 다르죠. 이거는 내부적으로는 뭐죠? 단독 소유. 외부적으로는 완전히 공유죠. 그죠? 그게 상호 명의신탁 구분 소유적 공유입니다. 오늘 변칙을 굉장히 많이 배우는 거야. 이건 유효해요. 자, 그럼 조심할게. 둘이 사이에는 뭘 주장해야 돼? 둘이 사이에 뭘 주장해야 돼? 구분 소유를 주장해야죠. 제3자한테는 뭘 주장해야 돼? 공유 주장해야 돼. 이겁니다. 내부와 외부가 완전히 달라요. 그게 상호 명의신탁이야. 상호 명의신탁의 뜻은 이거예요. 원래는 등기가 1, 1 이렇게 돼야 되잖아. 소유권 한 개씩. 등기부에는 2분의 1로 되었으니까 요만큼 땅을 2분의 1을 B한테 빌려줬다는 거야. B는 또 요만큼 2분의 1을 A한테 빌려줬다는 거야. 그래서 상호 명의를 빌려줬다.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 또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인데 등기를 공유 등기했다.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분을 잘해야 돼요. 꼭 한 문제가 나와. 자, 이거는 이제 오히려 부실법에서 안 나오고 우리 물건에서 공유해서 이걸 주워 넣는단 말이야. 공유에 넣을 때 조심해야 돼. 이거는 공유가 아니고 실제로 뭐야?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단독 구분 소유야. 등기만 공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법을 쓰고 있는 거야. 자, 가보죠. 그러면 2번 1 내부 관계는 줄거 각자 단독 소유야. 둘이 사이에는 단독 소유야. 단독 소유. 1. 각자가 소유한 특정 구분 부분, 즉 남쪽 5천은 갑의 거야. 각각 사용 수익한다. 또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 점유는 자기 거니까 자주 점유야. 자기 거니까. 따라서 다른 공유자가 예컨대 B가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의 사용을 방해하면 당연히 소유권이죠. 구분 소유권에 터잡아 방해 배제 청구할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만큼 땅인데 요쪽은 100% A 땅이잖아. A가 구분된 단독 소유자야.
단독 소유자인데 B가 와가지고 이 위에다가 B가 이제 건물을 지어요. 그럼 갑의 소유권이 침해당했잖아. 그럼 야, 내가 단독 구분 소유자 왜 건물 짓느냐? 건물 철거하라라고 소유권이기 위해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그 점 조심하고, 그 다음, 이쪽은 A가 단독 소유잖아. 그래, 요거 팔아먹을 때, 이 땅 팔아먹을 때, 이 사람 동의받을 필요 없죠? 자기 단독 소유권이니까. 그게 2번 얘기입니다. 구분 소유자 A는 자신의 특정 구분 부문을 동그라미 단독으로 처분하고 지분 이전 등기 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할 수가 있다. 자, 그러나 경매 절차에서 경매에서 경락인이 지분을 매수한 때는 지분만 샀죠. 그러면 제3자니까 그죠? 경락인은 지분만 샀으니까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경락인 즉 제3자는 일필지 전체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고로 기존 상호명신탁은 종료하게 됩니다. 왜? 제3자는 전부에 대한 지분이잖아. 제3자는 요 2분의 1을 경락받은 거야. 2분의 1 경락받은 것이지 요만큼 딱 경락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 이 두 사람 사이에 상호명신탁은 소멸하게 됩니다. 자, 4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이서 A하고 B하고 싸웠어요. 야, 나하고 이제 상호명신탁 못하겠다. 진짜 잘라가지고 단독으로 이 사람 앞으로 자 10번지 10의 1 자 단독으로 등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두 사람 사이는 공유라 그랬어요. 공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두 사람 사이는 뭐야? 단독 소유잖아. 단독 소유니까 공유물 분할을 못합니다. 이게 가장 공유물 분할하는 게 아니라 요 지분 빌려줬던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죠? 지분 이전 등기 하면 1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동시이행 관계예요. 공유물 분할하는 게 아니라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4번 또 살짝 적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공유 관계가 아니므로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가 없고 쉼표 줄거세요. 유효하니까 명의신 정확하게는 상호 명의신탁이죠. 상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워낙 중요해요. 자, 둘이서 싸워가지고 단독 소유권 등기하는 방법은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가 없고 상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전 등기 해야 한다. 자, 오른쪽 옵니다. 자, 양가로 2번 외부 관계는 줄거 공유입니다. 제3자한테는 공유 주장해야 돼. 외부 관계는 자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는 요 땅이 B의 단독 소유란 말이야. 근데 제3자 정이 와가지고 건물을 여기 지었어요. 그랬을 때는 야 내가 요 단독 소유니까 그러면 안 돼. 전부에 대해서 공유를 침해했으니까 철거하라. 이렇게 공유 주장해야 됩니다. 제3자한테는 그게 1번이야. 그래서 좀 어려워요. 제3자 정의 방해가 있으면 소유권 주장하면 안 돼. 공유 주장해야 돼. 자기의 구분 소유뿐만 아니라 줄거든요.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 보존 행위로서 그 배제를 청구할 수는 있다. 공유물 보존 행위로 방해 배제 청구해야 됩니다. 자, 그 예제 문제 보세요. 예제 문제가 답은 자신의 X토지의 중 일부를 특정하여 Y 부분이네요. 자, 이쪽이 Y 부분. 각함이 특정 Y 부분 특정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자, 그 토지를 분할하는 등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그러면 상호명의신탁 떠올라야 돼. 분할 절차를 피하기 위해 왜? 돈 들어가니까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을에게 Y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하는 줄거세요.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네. 이게 바로 상호명의신탁이야. 상호명의신탁 같은 말 구분 소유적 공유 등기를 마쳤다. 옳은 것 1번 어른값에 대해서 조금 전에 했죠.
내부적으로는 단독 소유죠. 공유물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워낙 중요하죠. 답이 1 나왔어요. 반드시 외워야 돼. 상호 명의신탁은 분할할 수 없어요. 자, 2번 어른 갑의 동의 없이도 어른 단독 소유니까 어리 동의 없이 갑의 동의 Y 부분에 대해서 제3자에게 자기거니까 처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3번 어리 Y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자기 땅이니까 차주네요. 권한의 성질상 타주가 아니라 자주 점유입니다. 자주 점유다. 4번은 조금 어렵지만 어리 Y 부분이 아니라 갑 소유 이거는 이제 법정지상권 얘기인데요. 자, 어리 이제 Y 부분은 자기 땅이잖아. 갑의 땅은 아니 여기다가 만약에 남의 땅에 어리 건물 지었어요. 땅은 소유자가 갑이고 건물 어리 소유자죠. 소유자 같아 해달라요. 소유자가 다르죠. 이때는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합니다. 자, 거기에 4번입니다. 어리 Y 부분이 아닌 남의 땅, 갑 소유 부분의 건물 시축하면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는다. 자, 5번. 어른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에 대해서는 공유 주장해야죠.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4번 가죠. 자, 유효한 명의신탁을 지우고, 거짓말로. 자, 명의신탁의 특례라고 바꾸세요. 명의신탁의 특례.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의 특례. 자, 갑니다. 1.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조금 전에 했던 거야. 자, 종중 땅을 종손 앞으로, 또 남편 땅을 부인 앞으로, 배우자, 또 종교단체 땅을 교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아까 특례니까 탈법 목적이 없으면 유효라 그랬죠. 그러면 내부적 소유자 갑, 내부적 소유자 을 이렇게 되죠. 또 상호 명의신탁은 다르잖아. 상호 명의신탁은 요건 똑같아. 내부적 소유자는 갑이 맞아요. 외부적 소유자는 을이 아니라 뭐죠? 공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명의신탁은 또 다르죠. 조금 복잡해요. 자, 갑니다. 1번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가 목적 3개, 조세 포탈 목적,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필요 3가지를 묶으면 탈법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례로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합니다. 자, 그 옆에 적으세요. 여기에 빠졌어요. 자, 내부적 소유자는 갑, 내부적 소유자는 신탁자 갑, 외부적 소유자는 수탁자 을 이렇게 됩니다. 종배종은 내부적 소유자 갑, 외부적 소유자 을이 됩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자, 밑에 3번 내려옵니다. 이제 배우자 1줄거. 배우자는 법률론 배우자 하나입니다. 법률론 배우자만 유효가 돼요. 자, 법률론 배우자는 사실론 배우자는 안 된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사실론 배우자는 안 돼. 다음 페이지 2번. 유효한 명의신탁의 법률 특례야 특례. 1줄거. 내부관계는 신탁자 갑이 소유자, 신탁자 갑이 소유자입니다. 자, 1번. 신탁자 갑이 즉 종중이 남편이 소유자이므로 신탁자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사용소유권이 있다. 다음 2번. 수탁자 을은 소유자가 아니잖아. 수탁자를 점유한 자주점유가 아니므로 타주이므로 신탁 부동산을 쉬어쳐나갈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볼까요? 자, 조금 어려운 판례입니다. 3번.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갑이 소유자잖아. 소유자가 매도한 경우 이거예요. 자, 배우자 명의신탁 해보죠. 갑이 남편입니다. 남편 땅을 배우자 부인 앞으로 자 명의신탁했어요. 탈법 목적이 없어요. 그럼 이제 내부적 소유자잖아. 내부적 소유자가 병한테 팔았다. 내부적 소유자가 팔았으니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합니다.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죠. 명의신탁자 갑은 그 부동산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왜 내부적 소유자니까 법률상으로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해 매도했으므로 이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가 없다 유효합니다. 자기 거 자기가 팔았어요. 이 외부 관계는 수탁자 의리 소유자입니다. 수탁자를 종손 소유자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유효한 명의신탁고 세 가지. 종배종 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 관계, 외부적 관계에서는 수탁자 을만이 소유자다 잘라주고, 고로 제3자의 침해에 대해서는 방해배제 구할 수가 있다 잘라주고. 자, 줄거세요. 신탁자 갑은 수탁자를 줄거 대위하여 수탁자 권리를 행사했을 뿐 동그라미 직접 제3자에게 침해배제 구할 수는 없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 이런 뜻입니다. 조금 말이 어려워요. 민법을 다 알아야 이해가 돼요. 자, 배우자,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야. 근데 지금 이 땅은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단 말이야. 이 땅을 지금 사실은 이 사람들이 관리한단 말이야. 진짜 소유자가 갑이니까. 이 땅에 이제 자 제3자 정이 와가지고 건물을 불법으로 건물 지었어요. 자, 그랬을 때 야 건물 철거해라. 누가 할 수 있느냐? 자, 제3자한테는 누가 소유자야? 을이 소유자. 을이 야 건물 철거해라 이렇게 해야 돼요. 갑은 이 사람 직접 청구하면 안 됩니다. 직접 하면 안 되고, 자, 갑은 을을 대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대위해서, 채권자 대위해서 철거 청구해야 돼. 직접 못 합니다. 그 뜻이야. 왜? 이 사람은 외부적 소유자가 아니잖아. 내부적만 소유자죠. 을을 대위해서 철거 청구해야 됩니다. 그 얘기야. 직접은 안다고 대위해서 행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러면 이제 또 팝니다. 을이 정한테 팔았어요. 자, 매매. 이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그러나 적극 가다면 무효죠. 거기 3번.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 정은 수탁자의 비명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선의하기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다 했네요. 그 오른쪽 문제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공시법입니다. 내일은 공시법 책 가져오세요. 공시법. 자, 예제 보죠. 갑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필요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줄거세요. 그러니까 탈법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거죠. 탈법 목적이 아니니까 유효되겠네요. 배우자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X 토지를 배우자 을 명의로 이전등기 맞춰주었다. 누가 소유자예요? 둘 다 소유자도 둘 다. 자, 앞에 갑은 뭐야? 내부적 소유자. 배우자 을은 외부적 소유자. 이렇게 됩니다. 둘 다 소유자인데 내부적으로는 갑이 소유자, 외부적으로는 을이 소유자. 이게 떠올라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보죠. 자, 아예 무효인 명의신탁은, 자, 이자간 명의신탁은 누가 소유자였죠? 이자간 명의신탁은 신탁자 갑. 3자간 명의신탁은 매도인 병. 계약 명의신탁은 선의인 때는 수탁자 을. 자, 다음. 자, 종중 배우자 종료단체 명의신탁에 요 탈법 목적,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상 제한의 필요 목적이 없을 때만 유효하니까 내부적 소유자, 외부적 소유자 이렇게 구별이 돼야 돼. 그게 구별 안 되면 안 풀려요. 내가 구별 못 하겠다 그럼 버리세요. 공부하다가 가보죠. 누가 소유자라고? 갑은 내부적 소유자, 을은 외부적 소유자. 가보죠. 1번. 을은 갑에 대해서는, 자, 갑과 을 사이는 누가 소유자야? 둘이 사이는 누가 소유자야? 갑이 소유자야. 내부적이니까. 갑이 소유자죠. 을은 소유자 갑에 대해서 X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정확하네요. 소유권 주장하면 또 부부싸움 한단 말이야. 부부 사이 누가 소유자야? 현재 갑이 소유자야. 정확하고. 2번. 갑이 내부적 소유자 갑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어요. 자기 땅 자기가 매도했으니까 유효하네. 이거는 자기죠.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는 없다. 자기 땅 매매한 거야. 3번 정이 X 토지를 불법 점유했네. 정은 제3자잖아. 제3자가 불법 점유하면 누가 철거 청구해야 돼? 외부적 소유자 의리해야죠. 갑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위해야죠. 대위. 갑은 내부적 소유자니까 직접은 안 돼. 직접 정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어떻게 해야 돼? 채권자 대위에서 해야 됩니다. 대위. 자, 4번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한 병은 원칙은 소유권 취득하네요. 적극 가담이 없으면 취득해. 매수한 병이 을의 갑에 대한 배신행위 나왔네요.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이때는 무효죠. 이거는 우리 다음 달에 총칙 배워야 이게 해결이 돼요. 적극 가담하면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은 당연히 무효다. 5번 자, 병이 을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넘기를 마쳤네요. 그럼 병이죠? 병이 소유자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야? 적극 가담이 없는 한 병이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마쳤어요. 다 마쳤습니다. 맨 뒷장이 뭔지 한번 보죠. 맨 뒷장 611페이지 와보세요. 611페이지에 우리 기출문제야. 40번이 뭐 나오는가 한번 보죠. 40번 작년 기출문제 이게 40번 풀어보죠. 자, 작년 보세요. 40번이 직권법, 39번이 명의신탁, 38번이 가담법이네. 자, 40번 보죠. 집합건물법에상 관리인하고 관리위원회 등에 관해 옳은 것. 자, 관리인은 옆집 아저씨도 된다 그랬죠. 네, 관리위원회는 뭐야? 반드시 소유자 중에서 뽑아야 돼. 소유자 중에서. 왜? 위원회는 관리인을 감독하는 기관이니까. 자, 동그라미 1번 같이 1번.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가 없다. 틀렸네. 그죠? 있다죠. 있다. 옆집 아저씨도 관리인 됩니다. 다음 2번.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는 반드시 관리인 뽑아야죠. 10명 이상 나왔네요. 뭐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선임하여야 한다. 정확해요. 몇 명 이상일 때는 10인 이상일 때죠. 정확해요. 답이 3번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원의 보존행위 할 때는 감독받아야죠.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요한다. 관리위원회가 있으면 관리인의 권한 행사할 때는 결의 요합니다. 4번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위원회 같이 안 되죠. 겸직 안 돼요.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자, 관리인은 감독기관이 될 수가 없잖아. 5번 규약에 달리 정한 바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우리 권한행사는 이제 카톡도 된다 그랬죠. 카톡 그거 기억하면 돼.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자 없더라도 아니야. 부득이한 사유 있어야죠. 서면이나 대리나 통역을 권한 행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 있는 경우에. 자, 그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39번 한번 볼까요? 여기 신탁이 말고 오늘 한 것 중에 가담법 한번 봅시다. 38번. 38,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담법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법 옳은 것. 자, 옳은 거네. 옳은 건 좀 어렵죠. 1번.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이 사람 누구야? 물상보증인이에요. 효력이 나오면 무조건 저당권은 풀면 돼. 뭐 저당권도 제3자가 될 수 있죠. 2번. 귀속청산에서 귀속청산 소유권 취득하려면 3단계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줬죠. 통지하면 구속력이죠. 다툴 수 없다. 통지한 경우는 채권자랑 그가 통지한 청산금액에 관해서는 다툴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없다. 자, 3번 공사대금 채권 이건 적용 안 되죠. 매매대금이 아니니까 소비대차가 아니니까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가 등기하면 아예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소비대차 채권에만 적용돼요. 3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 담보권자는 초당권자죠. 가등기 담보권을 피담보채권과 함께 수반성이죠.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있다. 답 나왔네요. 4번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저당권은 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수반성. 가등기 담보권자도 담보 목적물에 대해 담보 물건이니까 경매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경매 청구하고 귀속 선택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 5월달부터 1페이지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민법은 아마 요약집이 올 한 두째 주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출판사가 막 밀리는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고 내일 공시법 가지고 뵙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끝나줘요, 진짜.